코끼리의 어금니인 상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상아의 용도는 뭐냐면 바깥으로 삐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그럼 그거 갖고 뭐예요? 이렇게 들여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모두 장애물도 헤쳐버리고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들어올려 갖고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상아를 갖고 그리고 적이 있으면 그걸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아를 가진 코끼리는 생존에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없는 애들보다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코끼리 사냥이 생기면 생존이 불리하게 된다. 왜? 그 상아만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코끼리를 먼저 뭐 하게 돼요? 죽이는 거죠. 죽인 다음에 상아를 자르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코끼리는 생존의 장점이 됐지만 코끼리를 사냥하는 인간이 등장하면서 생존에 뭐 하게 돼버렸다?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불리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생존의 분리는 번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 사냥이 없다면 상아를 가진 아이들이 생존이 못 했었는데 상아를 가진 아이들은 생존의 장점으로 유지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상아가 없는 으로 바꿀 거야. 자, 상아가 없던 코끼리는 생존이 장점이 될까 단점이 될까? 단점이 되겠지. 불리하겠지. 얘는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상아가 있는 애에 비해서 싸울 수가 없게 될 테니까 불리하겠지. 하지만 코끼리 사냥이 시작되면 상아가 없는 코끼리를 사람들이 상아 때문에 죽일 이유가 없지. 그러면 얘는 살 수 있네? 생존에 유리하게 되네? 안 죽으니까. 죽이질 않잖아. 그치? 죽이지를 않으니까 생존에 유리하게 되겠지? 이해가 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코끼리는 모두 상아가 없게 될 거예요. 왜? 상아가 남은 아이들끼리 유전이 될 테니까. 상아가 없는 애들끼리 유전이 될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이런 맥락으로 글을 읽게 되니까 정신줄 바짝 잡으시기 바랍니다. 맥락은 이건 거예요. 상아가 있는 애들은 생존하는 데 장점이 됐다. 하지만 사냥꾼이 등장하는 순간 생존에 불리해진다. 생존에 불리하다는 얘기는 번식이 불가능하다. 상아를 가진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태어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원래는 좀 유리했었다. 그치? 유리했었다.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살아가는데 좀 불편했다. 왜? 상아가 없으니까. 그런데 코끼리 사냥꾼이 등장하고부터 얘는 안 죽인다. 근데 얘네들이 다 죽었다, 위에 애들이. 그러니까 생존에 뭐 해져 버렸다? 유리해 버렸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번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글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어금니는 어금니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코끼리 어금니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상아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생존에 유리하다는 게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안 죽인다고. 선택적 사냥이라 그랬잖아요. 자, 누구는 죽이려고 선택하고 누구는 죽이지 않으려고 선택한다고요? 상아 있는 애는 죽이려고 선택하고 상아 없는 애는 살리려고 선택을 하겠죠.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선택적 사냥, 어찌됐건 사냥은 단점을 뭐로 바꿔주기도 한다. 자산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단점을 자산이니까 장점으로 바꿔준다고요.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뭐로 바뀌었어? 장점을 불리하게 단점으로, 단점을 뭐하게? 유리하게. 맞죠? 서로 뭐 하게 됐어요? 바뀌게 됐죠, 지금? 서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냥이. 누구만 선택해서 죽인다고, 윤서야? 아니, 상아 있는 애만 죽인다고. 상아 캐내려고. 상아 잘라내려고. 오케이? 상아 있는 코끼리만 죽이는 거야.
휴먼 헌팅, 인간의 사냥이 없다면 상아를 지닌 아이들은 짱이네. 그치? 인간한테 안 잡혀 먹어. 나는 상아도 있어. 살아가는데 짱이겠지. 그치? 상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얘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은 생존의 자산이 된다. 맞죠? 생존하는데 뭐가 있다? 상아가 있다는 건 자산이 된다. 그럼 상아가 없다는 것은 얘가 없음이니까 단점이 되겠지? 생존의 단점이 되겠지. 하지만 인간의 사냥이 들어오면 상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바뀌고. 이해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냥 있으면 상아 지님이 뭐가 되고? 단점이 되고, 상아 없음이 뭐가 된다? 자산, 장점이 된다고. 유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냥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어때? 두 개가 서로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역이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단점을 장점으로 자산으로 바꾸고, 자산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장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만 설명할게. 과도한 상아의 사냥은 누굴 죽이겠어? 상아? 있는 코끼리를 죽이겠지. 그러면 단점이었던 아이와 자산이었던 아이와 단점이었던 아이, 그들의 역할이 뭐 하게 된다? 바뀌게 된다. 과도한 상아의 사냥이 그들의 역할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지. 무엇과 무엇? 장점과 단점의 역할을 뭐 해놓았다? 서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지. 그만 설명할게. 여기도 그들은 이렇게 된 거야. 자르는 거야, 상아를. 어디로부터 잘라버리는 거냐면 살아있는 야생 코끼리부터 상아를 잘라내야 돼. 그러면 상아만 잘라내야 돼? 코끼리를 죽이고 잘라야 돼? 상아만 자르면 코끼리가 가만히 있어? 그쵸? 죽이겠죠? 우리 윤석 언제쯤 이해할지는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예? 일이란 얘기예요. 살아있고 야생 코끼리로부터 상아를 자르는 것은 일인데 어떤 일? 권고된대요. 누구에게만 권고되는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만 권고된대요. 덜랑 형용사는 우리가 문법에서 배웠다시피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합니다. suicidal이 죽음을 무릅쓰는 이라는 뜻이라면 더 suicidal은 죽음을 무릅쓰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사람들이라고 번역해야죠.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에게만 추천되는 일이었다고요. 자르는 건. 왜? 코끼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아를 자르려면. 그럼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아 사냥꾼들은 코끼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무릅써야 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상아를 얻기 위해서는. 상아를 얻기. 근데 어떻게 얻는 거예요? 안전하게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부사면서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미안해요. 이렇게 적어서 동수라고 적어서 동사 수식. 동수는 잘 지내나?